지역 이슈를 속신이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인천시 의회가 하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관례상 원내 1당의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 원내 1당이 국민의힘입니다. 또 초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더 시선을 받고 있는데요. 의석 열세에 있는 민주당은 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얼마나 차지할지 또 궁금함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앞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또 한동식 기호일보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맘때면 항상 하는 아이템이긴 합니다만은 또 너무 중요하고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 한 국장님, 일단 현재 하반기 인천시의 의장직 앞두고 내부 경쟁 국민의힘 치열하죠? 네, 치열합니다. 지금 후반기 의장 후보는 다음 달 중순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하는 296기 임시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원 구성이 확정됩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요. 그동안 지역에는 자천, 타천으로 6, 7명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인물을 좀 보면요. 먼저 운영위원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 그리고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충식 의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중 의원 등이 있고요. 여기에 새 인물론을 내세우는 유승분, 그리고 박창호, 이인교, 이단비 의원 등이 후반기 의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후보군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의장 후보는 아무래도 한민수 운영위원장과 김대중 예결특별위원장이 꼽히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의장직을 두고 항상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가 뭐 국회 뉴스를 봐서 좀 이해도 있지만 그래도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의회 구성을 좀 보면요. 전체 40명의 의원 중에 국민의힘이 25명, 그리고 민주당이 12명, 그리고 무소속 3명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의장은 관례에 따라 다수당의 국민의힘 후보가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의원들이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의장 후반기 의장 선거가 아무래도 이 지방 선거를 좀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막강한 혜택과 권력과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거론되는 후보군들 모두 또 하나는 이제 이 초선이다 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진입하기가 쉽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임위원장도 그렇지만 의장을 진행한다는 것, 아무래도 주요 경력에 넣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다음 선거에서 공천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자리를 갈 수 있는 상당히 좀 주요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보통들 구의원, 시의원을 거치고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아마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음 내년이 아니죠. 2026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민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현안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역할로서의 그렇죠. 또 의장직도 네, 있고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의장에 관련돼 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언론이나 지역사회 관심이 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의장 선출하는 과정 자체가 시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이제 내부 논의를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이제 9대 시의회에 들어와서는 시의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시의장이 중간에 이제 탄핵당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의장이 선출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 시의장 선출과 관련돼서는 시민사회,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의회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하고 인천 지역사회의 어떤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1기 때는 그런 걸 잘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기 후반기에서는 시의장 선출에 있어서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될 거냐, 그리고 시 집행부와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이제 지역사회나 시민사회에서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구나 이제 전반기 의정을 우리가 지켜봐왔기 때문에 또 더 관심과 그런 기대가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한 국장님, 지금 이제 전반기 시의장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뉴스들이 이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았는데 좀 재발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 의원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의정에 대해서 또 시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시민을 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의장이 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는 의원들 스스로가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서 좀 독려하고 또 이 부분 우리 의회법도 상당히 좀 지원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좀 건강하고 그런 그 실력 있는 의원들이 그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저기 계시지만 시민단체에서의 그리고 언론과의 그런 견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유독 시민사회에서도 지적이 많았던 지난 전반기 의회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하실 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전반기 때 이제 허식 예. 의장 탄핵 사건이 이게 초유의 사태거든요. 네. 인천 지역도 그러지만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도 인천에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 할 정도의 이제 허식 전 의장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결과가 이렇긴 하지만은 허식 의장이 시의장직을 할 때부터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2년도에 그 경찰국 신설이 이제 됐을 때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뭐 예.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것을 경찰 나부랭 이런 표현을 하면서 뭐 비하했던 이런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작년에도 그 인천 교육 한마당이란 어떤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예. 교육계가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 큰 파장이 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장이 자격 있나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올 초에 이제 결정적으로 5.18 관련돼서 큰 문제를 일으켰었죠. 이제 5.18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신문을 의회 내에서 이제 배포하면서 이것이 5.18 정신이나 아니면 5.18 특별법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됐고, 이것이 탄핵됐던 결정적 이유가 됐죠.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 있고 아마 다음 달 정도면은 이 5.18법의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수사 결과에 대한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시의회 의장과 관련돼서 이 예. 시의회 내부에서만이 검증할 뿐만 아니라 예. 이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충분히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장님, 이제 지금 이제 의장단 구성을 하는 과정에 보면 보통 상반기 때는 이렇게 하고 네. 하반기 때는 이렇게 하자. 네. 뭐 이런 원내에서의 약속들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켜지나요? 어떻게 지금 이야기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뭐 많이 예. 깨지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번에 지난 그 2022년 상반기 원구성할 때는 아예 서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서약까지 받아서 후반기 원구성할 때는 참여하지 않기로. 예.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요. 지금 그렇게 서약은 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그 허식 의장께서 예.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끝난 게 중간에 불신임으로 쫓겨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 자리를 제1부의장인 이봉락 부의장이 의장으로 좀 되면서 한쪽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하죠. 이게 그 부분 때문에 이봉락 부의장이 의장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서약은 파기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한민수 의원님 같은 운영위원장인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본인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 시의 원내 대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영위원장을 맡은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 또 서약도 안 했고요. 본인은 유일하게 서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당연직으로 맡은 거라서 그런 서약이 자기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후반기에 지금 새롭게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의원들, 의장에 도전하는 의원들께서는 지금 기본 서약이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을 없애려면 당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 칼질을 하고 정리하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사회에서 보기에는 이 서약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시의회 의장 선출하는 거나 상임위를 정하는 문제는 시의원들 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반기는 이렇게 하고 후반기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서약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내부에서도 자리 나눠먹기식 아니냐 이런 비판이 그 당시에도 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깨졌든 안 깨졌든 후반기 의원 구성을 할 때 충분한 의장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상임위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이 어떤 도덕적이나 정책적 검증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그런 자격을 통해 가지고 선출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의석수 다수당에서 의장 자리를 맡는다면 또 그걸 피할 수 없다면 네, 남은 건 상임위원장들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의석수 열세인 민주당에서 지금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자리를 지금 공략을 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이 지금 25명, 민주당이 지금 12명입니다.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그 제2부의장 그리고 예. 문화복지위원회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지금 세 자리를 좀 맡고 있는데, 예. 근데 지난 8기 후반기 원구성 때 보면 그 국민의힘 한 자리도 안 줬거든요. 한 자리도 안 주고 아마 윤리특위 그거 한 자리만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 줄 수는 없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 상반기만큼은 유지하려고 아마 그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아예 안 줄 수는 없고 근데 아마 좀 중요한 건 그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되는 이 후반기 원구성이라서 의원들한테 많이 이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의장과 윤리특위위원장 이 정도 배정하고 그나마도 상반기보다는 축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건 또 이제 그 협의와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날 수도 있겠고요. 예. 더구나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는 탈당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변수들까지 감안하면 더 민주당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사무처장님, 지금 방금 제 탈당 한 광역 그렇죠. 인천시 의원들 네, 예. 다음 지방선거를 포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겠죠. 예, 그러면 복당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보통 흘러갈까요? 2년이 남기 때문에 뭐 예. 장담을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복당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당이 되더라도 나중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건데 출마를 하려면은 예. 그 공천 과정에서 이게 탈당했던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페널티가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그 부평에 이제 두 의원이 탈당을 했던 건데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탈당한 시의원들이 다시 복당을 해서 시의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장담은 사실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년 뒤 상황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뭐 아무도 모른다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원구성 이후에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합니다. 네. 지금 뭐 자리를 누가 앉느냐, 뭐 사실 시민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천 현안들을 이제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도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다 같이 들어볼게요. 네.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까? 네, 지금 인천에는 뭐 산적한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 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중앙정부 차원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인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원도심과 신도심 간 이 균형 발전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의회 차원으로 일단 좀 축소해 본다고 하면 의원들 차원에서의 지금 의회는 지금 그 인사권이 독립돼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치조직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어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부분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의회가 우리 본청 그리고 그 행정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지금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회법이 좀 제정돼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방자치법 조정으로 돼서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지방의회법이 별도로 제정돼서 그걸 통해서 의회가 강화돼야 결국은 그 집행부에 대한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예산이라든가
인사권을 그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있다 보여지고요. 또 좀 중요한 거는 또 좀 시민의 의견 수렴하는 부분들 아직도 의회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도 많지만 그 지역의 현안들은 결국 그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의회와 소통하느냐 이런 부분 좀 있는데 굵직한 이런 현안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시민과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예.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뭐 현안은 당연히 뭐 많죠. 산적해 예. 있고 네, 뭐 많죠. 어떤 부분들을 하반기 원 구성 이후에 의회가 챙겨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후반기에서는 예. 첫 번째 챙겼으면 하는 거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나 대체 매립지 대책을 예.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소각장 만드는 문제와 연동되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빨리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미래 세대한테 큰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민생과 관련된 문제인데 인천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시 차원의 대책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그 중간에 역할을 해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이 앞으로 이제 더 생기지 않게끔 아니 생기고 예.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시의회가 시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거든요. 이제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정책 사업들이 있는데 뭐 재무부 르네상스라든지 뭐 아니면 지금 F1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력과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 견제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후반기 이제 시의회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현안들이 하도 많아서 저희가 뭐 앞으로 두고 각각 다뤄야겠지만 그 중에 일부 이야기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인천 내항 재개발, 지금 마중물로 이제 상상 플랫폼도 시민들한테 이제 공개가 되고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인천 내항 재개발을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내양 재개발과 관련된 예. 화두는 꺼내져 있대 예.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적인 거고요.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18부두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과 인천시의 기능, 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이 많이 훼손된 채 지금 MOU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18부두뿐만 아니라 내양 전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재무부 르네상스 정책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18부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루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양 개발이라고 한 전면 재개발을 할 경우에 내양에 대한 대체 기능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내양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시킬 건가라고 하는 대책이 없이 그냥 내양 전면 개발이라고 하는 얘기만 계속 선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시가 지역사회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장님도 인천시가 일단 하반기 이런 주요 이런 뭐 원도심은 맨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데 또 챙겨야 될 것들 마저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인천시가 좀 챙겨야 될, 아까도 좀 계속 예. 말씀드리는 현안들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아까 이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부분도 이게 지금 그 4자 협의에서 얘기가 되긴 했지만 지금 중단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했던 2025년 올해 그 내년이죠. 내년에 이게 그 종료되는 거로 좀 생각했지만 지금 매립량이 줄어들면서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매립지 종료 부분에 대해서 그 인천시장께서 유정부 인천시장께서도 4자 협의를 재가동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체 매립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책 없는 부분을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도 지난번 공약으로 총리실 산하에 그 전담기구를 두기로 했던데 이 약속이 좀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인천의 그 현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천시가 해야 될 부분이 수도권 매립지뿐 아니라 시민 생활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 좀 더 그 민생에 좀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약 중 최대 공약 중에 하나 그 제누퍼 르네상스. 과연 인천 시민들 몇 분이나 이 부분에 공감을 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의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견제와 또 심의 기능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마지막에 좀 덧붙여봤습니다. 예, 인천시의회 원구성 과정과 또 이후의 내용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